2번 문제 풀어봅시다. 2번 문제가 작년에 나왔던 거네요. 민법상. 자, 이번 주 토요일 날 회계 원리 있습니다. 이런 적든 말든 그냥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파트 정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5명 해놨죠? 5명 해놨습니다. 일단 하는 걸로 할게요. 알겠죠? 일단 합격 시키려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 갑시다. 이렇게 알고 계시고, 2번 문제 갑시다. 민법상 재단법인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되어 있는데, 1번 보세요. 1인 설립자에서 재단법인 설립 행위는 상대방, 자, 여기서 하셔야 될 게 상대방, 재단법인 설립 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이다. 맞아요? 맞고, 2번. 재단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반드시 재산의 출연이 있어야 한다. 있어야 되죠? 그래서 제일 먼저 비영리성, 정관 작성 플러스 재산의 출연. 이렇게 되죠? 자, 주무관청의 허가, 그 다음에 설립 등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2번 맞고 3번 어떻습니까? 출연된 출연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자, 포인트 나왔습니다. 우리 판례 봤죠? 부동산일 때 뭐 해야 취득한다? 등기해야 된다. 설립 등기만으로 법인이 기속되는 것은 아니다는 판례 아셔야 되죠? 자, 우리가 부동산 나오면 키 단어가 부동산 등기 186조. 아시겠죠? 기억납니까? 자, 거기 부동산 나오면 반드시 키 단어가 등기해야 기속이 된다는 거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3번 X. 4번 재단법인 설립을 위해서 서면에 의한 증여를 하였더라도, 자, 서면에 증여했다 하더라도 차고리로 취소할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5번 법인이 아닌 재단에도 부동산에 대한 등기 능력이 인정될 수가 있다. 법인이 아닌 재단도 인정이 된다, 아니다?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인이 아닌 재단, 문중, 종중 이런 거 있죠? 법인 등기할 수, 이 사람들도 등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종중 앞으로 등기합니까? 안 합니까? 부동산. 해가지고 종원이 팔아제껴가 난리 나고 몰라요, 그거? 아시죠? 종손인테 뭡니까? 부동산 선산 옮겨놨는데 종손이 사업이 안 되고 팔아제끼고 그래가면 난리가 나고 깔짓 뜯고 막 피바람 나고. 아시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아시죠? 문제의 의미가 많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런 내용입니다. 법인이 아닌 재단, 사단 또 뭐에 대해요? 등기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자, 옆에 가서 3번입니다. 자, 민법상 법인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몇 번입니까? 3번이죠. 나머지 이거 보세요. 재단법인 설립 시 출연자의 출연재산의 소유자 명의만을 재단법인에 기소시키고 실질적인 소유권을 자신이 보유하는 부관을 붙여 이를 기본재산으로 출연하는 것도 가능하다.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자, 안 된다는 거 아셔야 돼요. 여기서 아셔야 될 건 뭐예요? 자, 일단은 자, 출연재산이죠. 출연재산이 소유자 명의로 재단법인에 기소시키고 이게 분리해서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따로따로 할 수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허용될 수 없다는 내용 한번 보시고 넘기시면 됩니다. 불법행위 능력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자, 4번인데 4번 문제 보겠습니다. 민법상 법인의 불법행위 능력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은 어떻게입니까? 청산인은 법인의 대표기관이, 자, 우리가 대표기관 누구 있다 그랬어? 이사, 임시이사, 특별대리인, 청산인, 직무대행자. 자, 청산이 된다 그랬죠? 자, 그러니까 아니므로가 X죠? 맞아요? 아니므로 X입니다. 바로 1번이야, 바로. 예. 그래서 여기서는 묻는 건 뭡니까? 청산기관이 5개가 있는데 그 사람을 알고 있느냐 묻는 겁니다, 그냥. 어렵잖아요? 자, 그래서 답이 1번입니다. 2번. 법인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해서 타인의 불법행위 한 경우 사용자 책임에 관한 민법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35조 1항이 적용된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사용자 책임이 적용되지 않고 여기 불법행위 책임집니다. 2번 맞고 3번. 법인의 대표가 직무에 관해서 타인에게 불법행위를 한 경우 그 법인은 불법행위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누가 책임진다고요? 법인이 책임지죠. 돈이 많으니까. 자, 그 다음에 4번.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되지 않음을 피해자가 중대한 것을 알지 못하는 경우 여기서는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럼 책임 물을 수가 없죠. 맞죠? 자, 5번은 연대에서 책임진다는 얘기죠.
맞죠? 자, 그래서 법인의 목적 범위 외의 행위를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때는 그 사항에 의견을 찬성하거나 의견을 집행한 사원, 이사, 기타 대표자가 연대해서 배상 책임을 해야 됩니다. 배상해야 됩니다. 됐죠? 5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옳지 않은 거. 대표기관의 불법행위 외형상, 직무상 관련성이 보이는 경우 실질적으로 직무 관련성에 대한 피해자의 악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불을칩니다. 자, 실질적인 것도 따져야 됩니까? 따져야 됩니까? 따져야 됩니까? 따져야 되죠? 자, 그러면 여기서 아셔야 될 게, 자, 일단은 대표기관의 불법행위상 외형상으로만 직무 관련성을 보는 경우 실제 직무 관련성에 대한 피해자의 악의 과실 유무에 상관없이 범인은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 옆에 보세요. 해설에 한번 보세요. 외형상 직무 관련성이라는 직무에 해당하지만, 자, 그 다음 줄 거면 돼요. 실제 대표자의 직무에 해당되지 않았음을 피해 상대방이 알거나 중대한 과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불법행위 책임을 승인한다, 안 한다? 안 한답니다. 몰랐으니까.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된다. 그래서 이제, 관계없이가 틀렸죠? 맞죠? 악의 또는 과실 여부 관계없이가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가서 이제 대표기간 보겠습니다. 대표기간. 자, 어디냐면은 80페이지입니다. 자, 대표기간 80페이지. 우리 판서부터 13페이지예요. 13페이지. 자, 대표기관인데 넘어가서 이제 우리 81페이지 이사부터 봅니다. 이사. 찾았어요? 이사 있습니까? 네. 법인은 이사를 두어야 한다. 그럼 반드시 이사는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됩니다. 감사는 둘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임의기관이에요. 이사 반드시 둬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밑에 보시면 의의 밑에 첫 번째 줄이죠. 대외적으로는 법인의 사무를 뭡니까? 집행하는 기관이고, 상설 필요기관입니다. 맞나요? 상설 필요기관이고, 이사는 자연인만 될 수 있다. 되어 있습니까? 밑에 방갈로 2번?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사회는 뭡니까? 이사들이 전원이 이제 의결하는 기구죠. 맞습니까? 자, 이사회는 대표기관이다, 아니다? 그게 포인트예요.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사회는 대표기관이 아니고 이사는 대표기관이다. 주의하시고 이사의 인면 나왔는데 요거는 정관의 기재사항입니까? 등기사항입니까? 옆에 적어놔요. 정관의 기재사항이죠. 기재사항입니다. 정관의 기재사항. 자, 그래서 밑에 가면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되어 있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밑에 가서 동그라미 1번. 이사에 선임하는 행위는 법인과 이사 사이 일종의 무슨 계약입니까? 위임 계약입니다. 그래서 바로 밑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무 처리를 해야 됩니까? 안 됩니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밑에 가서 이제 해임이나 퇴임 나옵니다. 자, 그래서 1번 해임이나 퇴임은 정관에 따르지만 규정이 없거나 있더라도 불충분하면은 대리가는 위임 내용이 준용된다. 된다는 내용 체크하시고 나머지는 넘어갑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가서 이제 등기입니다. 이사의 임면은 아까 뭐랬습니까? 정관의 필요적 기사항이고 그 밑에 이제 주소 성명은 뭐랬습니까? 성명 주소는 등기사항이다. 구분 돼요? 자, 그거 하셔야 됩니다. 구분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시험에 몇 번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가서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 대항할 수 없다. 그 내용은 줄 것이고 등기하지 않으면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됐나요? 네. 자, 됐고 그 밑에 판에는 잠깐 보시고 이사의 업무 집행입니다. 이사는 밑에 58조 볼게요. 이사는 법인의 사무 집행한다. 자, 현관편을 주고 뭘 합니까? 사무를 집행합니다. 이사가 수인의 경우에는요,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이 사무 집행은 이사의 무슨 수를 합니까? 가반수 줄 것이고, 자, 이사의 가반수 당연한 겁니다. 가반수고, 밑에 61조 이사의 주요 의무. 자, 선량한 주요 의무가 있습니다. 옆에다가 행안편에 딱 해놓고 선량한 주요 의무. 자, 옆에다가 딱 해놓고 그거만 끝내면 안 되고 옆에다가 임차인 적어놓습니다. 임차인도 자, 내가 여기 임차하고 있다.
그러면 집주인이 이제 임대해 줬을 거 아니야. 그럼 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무가 있습니다. 임차인 적어놓으시고. 우리 시험 문제에 나올 때 이런 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무가 없는 사람을 고르시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중개사에 때는 2년 전에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성간 주의무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이사죠? 지금 이사 보고 있는 거야. 임차인, 또 유치권자. 됐어요? 자, 전세권자, 지상권자. 이런 사람들이 뭡니까? 선량한 관리자 주의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뭡니까? 빌려 쓴 사람들 아닙니까? 맞죠? 자, 이렇게입니다. 또 지역권자 할까요? 지역권이라니까 용의물권자들은 빌려 쓰는 거 아니잖아. 빌려 쓰는 사람들은 뭡니까? 선량한 주의무가 있습니다. 선량한 주의무가 있다. 유치권자, 임차인, 이런 사람들 됩니다. 됐어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무가 있다. 그 말이에요. 빌렸을 때는 선간 주의무가 있습니다. 네, 돌려줘야 되니까 나중에. 직계 아니기 때문에. 자, 밑에 65조 갑니다. 이사가 임무를 해태할 때에는 그 이사는 법인에 대해서 연대서, 아까 무슨 책임이라고? 부진정? 연대 책임이죠. 그래서 연대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밑에 가서 법인의 업무 집행하는데 1번, 2번 그냥 묶어놓으세요. 묶어놓으시고. 아까 이사가 수인일 때는 가반수를 한다 그랬 했죠, 아까. 법조 내용이고. 이사와 법인 관계는 선량한 주의 의무가 있는데 책임진다 그랬죠, 바로 밑에. 법조나 봤던 겁니다. 옆에 가서 이사의 무슨 권 배웁니까? 이제 대표권입니다. 자, 59조 1항. 이사는 법인의 사무에 대해서 각자 법인을 대표한다. 자, 죽으시고. 이사가 한 행위는 누구 행위다? 법인의 행위입니다. 각자가 법인을 대표해요. 그러나 정관의 규정한 취지에 위반할 수는 없고, 특히 사단법인은 총회 의결에 의해서 하인다. 자, 여기서 하셔야 될 게. 자, 사단법인은 어떻게 된다고요? 의결이 있어야 되죠? 사원총회 의결이 있어야 됩니다. 자, 최고 의결기구가 어딥니까? 사단법인은 사원총회죠? 사원총회입니다. 알겠죠? 최고 의결기구가 뭐라고요? 사원총회입니다. 자, 그래서 총회 의결이 있어야 된다. 돼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법인의 대표는 뭐에 관한 내용이 준용된다? 대표는 대리에 관한 내용이 준용이 됩니다. 자, 이거 체크하시면 되고, 줄것이 돼요. 나머지 밑에 볼 필요 없고. 대표권의 제한, 아까 중요한 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대표권을 제한할 때는 등기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된다. 대표권 제한은, 이 포인트예요. 제한하려면 뭐 해야 된다? 등기해야 된다. 자, 그리고 대표권 제한에 대해서도 등기할 수 있다 했죠? 등기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있다. 누구한테 대항할 수 있습니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돼요. 됐나요? 네,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가서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 나와 있는데, 자, 이사가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이를 정관에 기재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까지 했습니다. 60조 봤고요. 41조까지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가서 관련 판례 있죠? 등기하지 않으면 뭐가, 이 포인트가 뭐예요? 등기하자면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등기하지 않으면 대항할 수가 없답니다. 등기하면 대항할 수 있다. 이거 하셔야 돼요. 체크하시고. 자, 복인권의 제한입니다. 62조. 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할 수 있다. 자, 근데 특정한 행위입니다. 자, 여기서 포인트가 뭐예요? 무슨 행위? 특정한 행위입니다. 특정한 행위를 할 수 있는데, 자, 여기서 하셔야 될 게 뭐예요? 포괄적 복인권 주는 건 돼, 안 돼? 포괄적인 거 주는 건 안 된다고요. 됐어요? 자, 첫 번째 주시고,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는 있지만, 하게 할 수 있다 돼 있죠? 자, 그런데 다음 페이지에, 포괄적 대리권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기업번에 나오네. 이사에는 포괄적 복인권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되고, 특정 행위에 대해서는 대리하게 할 수는 있다. 그게 포인트입니다. 기업번이. 알겠죠? 자, 넘기시고, 다음 페이지. 특별대리인. 자, 특별대리인 별표 현관펜. 자, 특별대리인은 뭡니까? 이익상반입니다. 특별.
대리인 나오면 이익 상반. 자, 특별 대리 나오면 뭐라고 나온다고? 핵심 단어가 이익 상반입니다. 이익 상반이. 이익이 뭐 됩니까? 상반돼야 된다. 자, 이때는 대표권이 없고, 이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과 검사의 청구. 자, 이해관계인과 검사의 청구 나와있죠? 특별 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자, 밑에 가서 임시이사 갑니다. 임시이사는 뭐가 나와야 됩니까? 결원 나와야 돼요. 자, 임시이사란 말 나오면 결원. 됐어요? 이익 상반 나오면 특별 대리인. 결원 나오면 뭐라고요? 임시이사. 시험 포인트입니다, 이거. 시험 문제 풀면 또 나옵니다,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 자, 그래서 63조 보겠습니다. 이사가 없거나 결론이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을 때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서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맞죠? 자, 여기서 포인트가 뭘 찾으라고? 결론. 결혼이 아니고 결론. 아시겠죠? 네, 결론입니다. 됐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임시이사는, 자, 우리가 이제 대표기관입니까? 네, 임시이사. 맞죠? 자, 대표기관인데 임의적 기관입니다. 맨 끝에 줄 거세요. 대표기관인데 뭐라고요? 임시적 기관이다. 됐어요? 뭐가 생길 때 하는 거니까? 결혼이 생길 때 하니까. 됐어요? 자, 됐습니다. 자, 직무대행자 60조의 2 갑니다. 직무대행자. 52조 2의 직무대행자는 가처명령에 따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자, 직무대행자 하는 내용입니다. 법인의 통상 사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지 못한다. 자, 다만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는 그러지 않는다. 그러면 통상 사무에 대해서 행위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직무대행자 2항. 직무대행자가 제1항 규정을 위반할 한 경우에는 법인은 선의지삼자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직무대행자도 책임을 져야 돼, 안 져야 돼? 된단 말이에요. 왜? 대표 기관이니까. 알겠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다음 페이지 보면 방갈로 1번에 두 번째 줄 가면 대표 기관 나옵니까? 법원이 선임한 법인의 대표 기관을 말한다. 그래서 직무대행자도 누굽니까? 대표 기관입니다. 자, 밑에 가서 직무대행자의 권한 나와 있는데 통상적인 사무에 대해서 행임할 수 있다고 했죠. 허가 얻으면 벗어나는 행위도 할 수 있죠. 소하지 않는 정도 행위를 할 수 있다. 그 내용, 법조문 내용 그대로였습니다. 됐나요? 네. 자, 그 다음에 밑에 가서 사원총회로 갑니다. 사원총회 첫 번째 줄. 사단법인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이 뭐라고요? 사원총회입니다. 반드시 두어야 한다. 필수기관입니다. 이사도 반드시 두어야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사원총회도 반드시 두어야 돼요. 자, 그 다음 밑에 가서 사원총회 종류는 통상의 총회가 있는데 69조입니다. 사단법인 이사는 매년 1회 이상의 통상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누가 소집하는 사람 누굽니까? 이사가 소집합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통상의 회의는 몇 년에 한 번씩 해야 됩니까? 1년에 한 번 하는데 맨 끝에 보면은 소집권자 누구라고? 이사. 그 번째 가시고 다음 페이지. 임시총회입니다. 사단법인은 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임시총회를 할 수가 있다. 자, 임시총회는요, 누가 할 수 있냐면은, 누구 할 수 있습니까? 이사, 그 다음에 5분의 1 감사. 맞아요? 자, 이렇게 해놓으시고요. 감사. 자, 그래서 임시총회 1항 볼게요. 사단법인의 이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2항. 총사원의 5분의 1 이상 경감팬 회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할 때는 이사는 임시총회를 소집해야 한다. 이 정수는 정관으로 증감할 수도 올릴 수 내릴 수 있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3항. 전항의 청구는 청구했은 후에 2주 내 이사가 총회 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할 때는
청구한 사원에 법원에 허가가 얻어서 이를 수립할 수가 있다. 자, 몇 주 내에 해야 되는데 2주 내에 했는데 안 하면은 자, 그 사원들이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거죠. 청구한 사원이 허가받아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내용 보시면 되고 소집 절차 갑니다. 71조. 자, 71조에서는요. 발신주의 적어놔야 됩니다. 무슨 주의? 발신주의. 총회 소집은 일주간 전에 회의의 목표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발자 현관편에 주고 무슨 주의다? 발신주의입니다. 기타 정관에 정한 방법에 의해야 한다. 그래서 일주일 전에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됐어요? 자, 하는데 무슨 주의다? 발신주의입니다. 72조 갑니다. 총회는 전조 규정에서 통지한 사항에 관해서만 결의할 수 있다. 자, 현관편. 무슨 사항에 대해서만? 통지한 사항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는 거. 다른 정가에 다른 규정이 있을 때는 그 규정에 의하고. 자, 그 다음 밑에 가서 사원 총회 소집의 통지는 무슨 통지? 관념의 통지. 각종 통지는 무슨 통지다? 관념의 통지입니다. 관념의 통지. 자, 그 다음에 통지 방법은 무슨 주의 체는 현관편에 쉬고 발신주의. 찾았습니까? 첫 번째 줄 끝에. 찾았어요? 자, 발신주의 적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밑에 가서 3번 별표 한번 내주시고. 통지한 사항에 대해서만 결의할 수도 있죠. 근데 이외 사항에 대해서 결의할 수는 없어. 그 하면은 뭐라고? 무효입니다. 무효입니다. 자, 바로 밑에 하자. 결의에 위반할, 정관에 위반해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뭐가 된다고? 당연히 무효죠. 자, 그 다음에 옆에 가서 권한과 결의 갑니다. 68조 보겠습니다. 사단법인의 사무는 정관의 이사 또는 정관으로 이사 또는 기타 임원이 위임한 사항 외에 총회 결의에 의한다. 자, 줄 것이고 무슨 결의해야 됩니까? 총회 결의해야 되고 73조 1항입니다. 결의권은 뭐라고요? 평등 현관편. 서면 대리인으로 결의권 한 사람이다. 서면으로 할 수도 있고 대리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줄 거 있고. 뭐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뭐 정의되지 않는다는 내용이고 그건 중요한 거 아니고요. 밑에 74조 갑니다. 사단법인과 어느 사원과의 관계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 사원은 결의권이 있다 없다? 관련이 되어 있으면 빼뿐단 말이에요. 결의권을 빼버린다. 75조 갑니다. 1항 총회 결의는 본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사원의 과반수 추선과 추수사원의 결의권의 과반수. 자, 사원의 무슨 수? 현관편 과반수. 추수사원의 결의의 과반수입니다. 73조 제2항의 경우 제2항이 뭐였습니까? 서면으로 하거나 대리인이 하는 경우 아까 했죠? 그런 경우에는 출석한 것으로 본다. 자, 사단의 정관 변경 현관편을 주고 정관 변경은 몇 분의 몇입니까? 3분의 2. 3분의 2입니다. 정관 변경은 3분의 2. 그 결의로서 변경할 수 있고 자, 2항 갑니다. 정관 변경은 현관편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자, 정관 변경하더라도 주무관청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허가가 있어야 돼요. 우리 정관 작성해서 세 번째가 뭐예요? 정관 작성하고 세 번째가 주무관청의 허가. 법은 아닙니다. 주무관청의 허가. 변경할 때도 허가. 아시겠죠? 정관 작성할 때도 허가. 근데 법원이 아니고 뭐라고? 주무관청이야. 해상과 청산 갔을 때 뭐라 했어요? 법원 나온다 했죠. 주의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거 기억하셔야 되고. 변경할 때도 주무관청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허가가 있어야 됩니다. 자, 밑에 가서 사단법인 해상결의인데 해산은 어떻게 합니까? 4분의 3. 맞아요? 해상결의는 4분의 3의 동의가 있으면 해산을 결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가 없으면 해산을 결의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4분의 3의 결의가 있어야지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내용들 한번 쭉 읽어보시면 돼요. 다 했어요. 넘기시고. 사원권입니다. 법조문에 우리 아까 했어요. 사원권은 양도 상속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게 원칙이다. 됐어요? 안 되는 게 원칙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가서 공익권이 있고 사익권이 있는데, 한번 보시고, 방갈로 3번만 체크하시면 돼. 상속, 양독, 사원권은 양도 상속할 수 없다는 규정은 강행 규정이 아니고 무슨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다. 그거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아까 뭐랬어요? 원칙은 양도상수할 수가 없다. 근데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얘기는 무슨 규정이다? 임의 규정. 그것만 체크하면 돼. 나머지 볼 필요 없어.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밑에 관련 판례 있습니까? 그 얘기를 했죠. 강의 규정이다, 아니다. 아니기 때문에 양도상수가 허용될 수도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자, 옆에 이제 감사 나옵니다. 감사. 감사는 뭐 할 수 있다고? 혈관펜. 둘 수 있답니다. 66조. 둘 수 있다. 체크하시고. 감사의 직무, 딱 보면 돼. 재산사항을 뭡니까? 감사. 이거 안 해도 다 알고 있잖아. 이사의 업무 집행의 사항을 감사합니다. 근데 이사하고 감사하고 친하게 지내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탈세 탈루합니다. 그리고 재산 빼돌리고 횡령하고 이럽니다. 자, 그래서 왜? 이사의 업무 집행을 사항을 감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서 사보. 재산 상황 또는 업무 집행에 관한 부정, 불비한 것이 있으면 발견할 때는 총회 또는 주무관청에 보고하고요. 자, 그리고 전호의 보고를 위해서 총회 소집할 수 있다 했죠? 그래서 아까 임시총회 소집은 누가 한다고? 이사 5분의 1 감사가 나오는 거야. 이랬어요? 그래 됩니다. 임시이사까지 정리했어. 자, 밑에 가서 직무까지 다 했어요. 넘어갑니다, 이거. 자, 넘기면 이제 법인의 정관 변경입니다. 자, 정관 변경. 자, 일단 타이틀을 적어보세요. 정관 변경은 몇 분이면? 3분의 2. 자, 우리가 이걸 헷갈린단 말이에요. 4분의 3이었는지, 3분의 2였는지, 한번 물어볼게요. 어느 게 빡시? 자, 어느 게 빡시입니까? 4분의 3이 빡시요? 3분의 2가 빡시요? 4분의 3. 맞죠? 그래서 소멸시킬 때 빡시단 말이에요. 예? 알겠어요? 몇 분이면? 4분의 3. 알겠죠? 해산. 알겠어요? 요 소멸시키는 거죠. 정관 변경은? 정관 변경. 자, 정관 변경 몇 분이십니까? 3분의 2. 맞죠? 3분의 2. 정관 변경 3분의 2. 아시겠죠? 해산은 어떻게 됩니까? 해산은 그냥 마지막 소멸이니까 요거보다 더 빡시다. 아시겠죠? 정관 변경 어떻게 된다고요? 끝났죠? 왜 졌죠? 죽죠? 네? 아시겠죠? 네, 정관 변경 몇 분이시다? 3분의 2. 네? 아이고,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 제가 옛날에 공부할 때 있잖아요. 왜 이렇게 해요? 아니, 보이시니까. 그리고 이제 소멸하니까 더 빡시다 생각하시면 4분의 3이에요. 무슨 말이죠? 나중에 우리가 이제 집합건물법은요, 관계법규에 나오는데, 이게 이제 공인중개사에서는 민사특별법에 나오는데, 그게 이제 관계법규에 나오거든요. 이제 그때 나올 때는 재건축은 이제 5분의 4 이렇게 나옵니다. 그 4분의 3도 있고 이렇게 한데, 지금 그거 했다가 헷갈려가 안 돼. 헷갈리가 안 돼.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요거만 이제 우리 정관변경만, 민법만 보는 거예요. 정관변경은 몇 분이면? 3분의 2. 됐죠? 해산, 소멸할 때는, 맛있게 4분의 3. 아시겠죠? 이렇게 돼요. 좀 안 되면 뭐, 이렇게 뭐 기억하든지 뭐. 해산. 소멸. 아시겠죠? 아시겠죠? 이렇게 하시면 돼. 정관 변경할 때는 정관 3분의 2. 아시겠죠? 3분의 2. 됐죠? 자, 이래서 틀리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정관의 변경의 이제 줄 끊어놓고 한번 정의합의고 봅시다. 자, 가장 동일성 유지돼. 뭐에 돼요? 비영리성입니다. 맞죠? 자, 동일성 유지하면서 그 목적이나 조직을 변경하는 뜻을 말하는데, 종래의 규정을 개폐, 만들고 폐쇄하고는 물론이고, 경우는 물론 자구의 수정이나 신규 정의를 설치하는 것,
정의를 설치하는 것을 설치를 모두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어렵게 해놨네. 뭐 동일성 유지하면서 뭡니까 내용을 바꾸는 거예요. 정관을 변경하는 거예요. 자, 어렵다. 밑에 가서 사단법인은 어떻게 됩니까? 무슨 총회에서? 사원총회죠. 사단법인은 사람이잖아. 사원총회입니다. 사원총회 결의로서 어떻게 됩니까? 자유롭게 변경이 허용되는데 몇 분의 몇이더라? 3분의 기간 배웁니다. 3분의 2. 자, 그 다음에 재단법인은 타율적인 법인 맞습니까? 재산 출연한 사람 마음이잖아. 내 장학재단 이렇게 만들어라 했잖아요. 정관법인이 허용되지 않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변경이 허용이 됩니다. 아시죠? 왜 그러냐면은 자 보세요. 사단법인은 어떻게 사람들이 만드는 거잖아. 한유청 이래가지고 한국 유치원 총연합회 만들었잖아. 저 정관 만들어가지고 의견할 때는 저들끼리 결의합니까 안 합니까? 하잖아요. 맞죠? 자 이렇게 하는데 재단법인은 누가요? 재산 출연한 사람이 의지가 중요하죠. 그 함부로 바꾸면 되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죠? 누가요? 추신수가 뭘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야구하는데 돈이 없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 위해서 장학생을 만들었다고요. 뭘 위한? 유수는 야구 애들 키우기 위해서. 근데 이걸 바꿔가지고 뭡니까? 공부 좀 잘해주겠다. 이렇게 하면 돼야 안 돼? 안 되겠지. 맞죠? 그래서 함부로 바꿀 수는 없다. 재단법인일 때는. 사단법인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마음대로 좀 바꾸는데 반드시 지켜야 될 거는요. 비영리성, 동일성은 유지해야 돼요. 오케이? 자, 그게 포인트입니다. 자, 밑에 가서요. 사단법인의 정관 변경 42조입니다. 1항 사단법인의 정관은 총사원의 현관펜 3분의 2의 동의가 있을 때 하나여 이를 변경할 수가 있다. 그러나 정수에 관해서 정관이 다른 규정이 있을 때 그 규정이 아니라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원칙이 3분의 2. 그리고 정관 변경할 때는 주무관청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 허가가 있어야 됩니다. 주무관청 허가. 정관을 작성할 때도 뭐예요? 주무관청에 허가 있잖아. 변경할 때도 허가. 이렇게 하면 돼요. 됐습니까? 그 밑에 내용 볼 필요 없고 다 보면 됩니다. 옆에 가서 다음 페이지 재단법인의 정관 변경입니다. 45조 1항 재단법인의 정관은 그 변경에 관해서 정관이 정한 때 안에서만 할 수 있다. 자, 반드시 요건이 뭐야? 정관에 이러한 경우에서 변경할 수 있다라고 돼 있을 때만 한다고. 원칙 변경돼야 하는데 안 된단 말이야. 2항 재단법인의 목적 달성 또는 그 재산의 보존을 위해서 적당할 때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명칭 사무소 소재를 변경할 수가 있다. 자, 죽으시고 명칭이나 사무소 소재기는 자, 우리 아까 추신수가 뭐 한다 그랬어요. 유수는 야구 애들을 위해서 한다 그랬잖아. 그런데 이런 목적을 함부로 바꾸면 되는데 안 돼요. 근데 사무소하고 이런 것들은 뭐 중요한 거야 안 중요한 거야? 명칭하고 이런 거 중요한 거는 아니죠. 요건 바꿀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42조 2항 나와 있는데 자, 2항의 규정은 전 2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뭐라 했었나? 주무관청에 허가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옆에 42조 2항 보세요. 정관 변경 주무관청에 허가 있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했잖아. 그러면 주무관청에 허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무슨 말 알겠어요? 자, 그래서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이나 주무관청에 허가 있어야 됩니까? 없습니까?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46조.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줄 것이고 설립자나 이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의 취지에 침착해서 그 목적 기타 정관 규정을 변경할 수가 있다. 목적 달성이 안 될 때 가능하다 안 하다? 가능하다고 해요. 자, 그러면 밑에 가서 이제 바로 책이 갑니다. 원칙은 허용된다 안 된다. 그게 포인트야. 두 번째 줄에. 재단법인일 때는 정관 변경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게 원칙이에요. 자, 그런데 1번에 보시면 위에 아까 법조문 봤던 거예요. 변경 방법이 정관에 정해져 있는 경우 변경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기업번에 아까 있어요. 명칭 사무소 소유지 아까 변경할 수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있다 했죠? 맞죠? 그 다음에 니은번에 목적 달성이 안 될 때 할 수 있다고 해요. 됐죠? 그렇게 하고 3번 가서 주무관청에 뭘 받으면 허가 받으면 할 수 있다 없다? 있답니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기본재산 처분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주무관청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허가가 있어야 된다. 자, 우리 판서 노트에 다 돼 있죠? 돼 있어요?
법인의 정관 변경에서 사단 법인의 정관 변경은 사원측의 결의 몇 분의 몇? 3분의 2. 주무관측 허가 있어야 되고 정관 변경의 한계는 비영리에서 떠나면 안 된다 그랬죠. 자, 밑에 가서 재단 법인 정관 변경은 원칙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데 예외 두 가지 적어놔야지. 뭐였습니까? 자,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옆에 예외 정관 변경이 가능한 경우는 첫 번째 정관의 변경 방법을 정한 경우 했죠? 자, 설립자가 변경 방법을 정하지 않는 경우인데 첫 번째 명칭 사무소 변경 줄거 놓고 기업번 해놓고 똑같이 해놔 기업번. 그럼 니은번에 또 뭘 적어놔야 됩니까? 목적 달성이 안 될 때. 아시겠죠? 우리 책에 예외에서 1번 적어놓고 2번 적어놓고 그 다음에 기억 니은 적어놔야 되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적어놓으시면 예외로 되는 거. 그 다음에 기본재산을 처분할 때는 주무관청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허가가 있어야 된다. 됐어요? 자, 넘기시고 다음 페이지 법인의 소멸로 가는데 자, 소멸 보기 전에 자, 문제 좀 풀어볼게요. 소멸 보기 전에 자, 어디를 가냐? 이사부터 봐야 됩니다. 107페이지에 6번 있습니까? 있어요? 6번 보세요. 민법상 법인의 이사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되어 있네요. 1번은 맞습니까? 이사가 여럿일 경우에 정관 당중이 없으면 이사의 과반수로 대표권을 행사한다. 각자가 대표하죠. 대표는 각자가 하고 의결할 때는 과반수지. 의결이란 말이 나와야지. 맞죠? 우리가 이제 워낙 시험 많이 하다 보니까는 말을 살짝 바꿔가지고 헷갈리게 만듭니다. 조심하시네. 자, 1번 틀렸습니다. 2번. 대표권 제한을 등기하지 않으면 대항할 수가 없다. 대표권 등기해야 되죠. 않으면 대항할 수가 없다. 3번은. 포괄적 대리권 줄 수는 없다. 포괄적 복대리권 줄 수 없다 했잖아요. 3번 틀렸고 4번은요. 이익 상반은 뭐랬어요? 특별 대리. 이익 상반, 특별 대리. 아시겠죠? 결원 나오면은 임시이사 그랬죠. 자, 그래서 임시이사 나오면 결원. 아시죠? 자, 5번입니다. 파산 이해 사유로 법인을 해산하는 경우, 이거 파산 내용이네. 정관 또는 총회 결의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이사가 뭐가 된다? 이 81조 내용입니다. 이사가 청산이 된다는 거. 넘기시면 됩니다. 넘기시고 7번 문제. 민법상 법인의 이사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은 맞잖아요. 법원에 선임한 이사의 직무대행자는 법인의 통상 사무만 집행할 수 있다 했죠. 맞죠? 넘었으면 하면 안 된다 그랬지? 했어요. 1번 맞고 2번은요? 이사의 임면은 뭐라고? 정관의 필요적 기사. 자, 그러면 이사의 성명주소는 등기사항이다. 구분하나 있죠? 거기 시험 보이대요. 자, 그러면 2번 맞아요? 맞고 3번. 특별 사정이 없는 한 이사는 법인의 사무에 관해서 각자 법인을 대표한다. 맞죠? 이사는 각자 법인을 대표한다. 대표기관. 자, 4번이 답인 건 또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맞죠? 자, 이익 상반 나오면 어떻게 됐어? 특별 대리인. 아시겠죠? 우리 연습 그렇게 많이 하면 됩니다. 특별 대리인. 그럼 5번. 이사의 대표권 제한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그에 대한 등기를 마치지 않으면 법인은 그 정관을 알고 있는 제3자에 대항할 수가 등기하지 않으면 대항할 수가 없다. 그래서 포인트야. 등기하면 대항할 수 있고 등기하지 않으면 대항할 수가 없다. 시험 문제 풀 때 그렇게 하는 거야. 알겠죠? 등기하면 대항할 수가 있고 등기하지 않으면 대항할 수가 없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7번에 옳지 않은 것은 4번입니다. 이익 상반.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이익 상반 나오면 무슨 대리? 특별 대리인.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가서 8번 문제. 법인의 기간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건. 이사는, 자, 1번. 법인은 이사를 두어야 한다. 감사는 둘 수 있다. 왜 강조하는지 알겠죠? 시험 나왔던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3번. 이익 상반. 이사는 대표권이 없다. 왜? 특별 대리 선임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 전에 이사는 대표권이 없죠? 3번 이해됐어요?
이익 상반되기를 해결하면은 대표권 없고 누가 한다고? 투표 대리 하니까 대표권 없다. 맞는 거죠? 4번은요. 우리 아까 지금 감기했던 거잖아. 포괄적 대리권 줄 수가 없답니다.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답이 4번. 5번. 감사는 법인의 재산 사항에 대해서 부정이 있음을 발견하면 총회 또는 주무관청에 보고해야 된다. 맞죠? 법조문 내용 그랬습니다. 67조가 그랬을 겁니다. 맞아요. 맞네. 자, 옆에 페이지 갔어요. 9번 문제. 자, 9번 문제 또 봅시다. 1번 맞습니까? 기본재산 처분할 때는 경매 들어갔잖아요. 주무관청 허가가 없는 한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할 수가 없답니다. 뭐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기본재산 처분할 때는 허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맞아요? 아까 했었잖아. 기본재산 처분할 때는 경매 등록하든 뭐 상관없이 주무관청에 뭐 있어야 됩니까? 허가가 있어야 됩니다. 맞죠? 허가가 없는 한 소유권 취득할 수가 없댔으니까 맞는 지문이지. 맞아요? 자, 2번은요. 뭐를 구속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법원 나오면 안 되죠. 사원체 결의에 대한 정관 해석은 구성원들 사이에 인정되지만 법원까지 구속한다면 안 되죠. 법을 구속한다면 틀립니다. 3번. 사단 법인의 정관은 이를 작성한 사원 이외에 후에 가입해서 구속된다지. 구속한다. 그 다음에 4번. 법인의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 허가를 얻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했잖아. 정관 작성할 때 주무관청 허가도 있어야 되고 변경할 때도 허가가 있어야 된다 했잖아. 무슨 말이겠죠? 5번. 정관에 기재된 이사의 대표권 제한을 등기하지 않으면 대항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지. 시험 문제 나오면 쉬워요 이게. 아시겠죠? 계속 반복되고 있죠. 근데 그 전에 기출문제 찾아서 한번 풀어보세요. 정말 반복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 내용이 그대로 반복이야. 근데 전부 다 어딥니까? 법조문 내용이에요 전부 다. 판례 몇 개 있고. 알겠죠? 자 기억하시고. 자 이제 10번부터가 이제 해상과 청산입니다. 자, 앞으로 가서 이제 해상과 청산입니다. 이제 소멸이죠? 소멸. 자, 92페이지 좀 쉬었다 합시다. 네, 좀 쉬어야겠습니다. 10분 쉽니다.